첫 번째 가보죠. 실컷 먹고 마시고 튀었다. 아, 또 먹튀일까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맛난 음식과 소주 4병 주문해 먹는 저 남녀 2명. 아유, 냠냠냠냠 먹고 잘 먹고 계산대로 갑니다. 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계산대에 직원이 없네? 직원이 없어. 그랬더니 그 여성이 자기야 그냥 가자 하듯이 저렇게 막 카드 내민 손을 집어넣어 넣어둬 하면서 저렇게 밀치고 있죠. 자,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설마 아유 못 이긴 척 하면서 나갑니다. 자, 보통 연인 간에 저런 짓을 하려고 해도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말리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그걸 아주 부추기고 있어요. 네, 지난 2일 밤 9시쯤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해산물 요리 식당인데요. 남녀 2명이 먹튀를 했습니다. 이들은 5만 7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와서 남성이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는 비어있고 일행 여성이 남성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더니 계산을 안 하고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 일행은 심지어 이것저것 뭔가를 요구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소주 4병 먹고 술 가격 왜 게시 안 해놨냐 라면서 괜히 시비를 걸기도 했다는데 결국 먹튀를 했습니다. 자, 계산하려는 거를 말리는 여자나 말린다고 진짜로 그걸 다시 집어넣는 남자나 아주 잘 어울립니다. 천생연분이죠. 이 두 사람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가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장님이 서빙도 하고 요리도 다 같이 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카운터에 자리에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카운터에 벨 설치를 하고 그 벨을 누르면 사장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손을 붙잡으면서 카드를 내지 말자면서 슥 밀면서 갔는데 어쩌냐 얼굴이 다 찝혔어요. 무조건 검거될 수 있고 저게 반복됐다고 하면 사기죄가 되고 상습 사기가 된다면 입건이 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바가지 논란 결국 사과입니다.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를 사는 과정에 이른바 바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과자를 판매했던 그 해당 상인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억울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 찌라시예요 했는데 다시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네, 일단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자들이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1.5kg 옛날 과자를 한 봉지당 7만 원씩 총 14만 원을 받아서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상인이 사과를 한 건데요. 이 해당 상인은 영양군청의 홈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생각이 짧아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인 여러분과 1박 2일 제작진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앞서 이 해당 상인은 이 방송이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옛날 과자 중에서 고른 3봉지 금액의 총액이 7만 원이었다. 한 봉지 가격이 7만 원이었다는 건 거짓된 찌라시고 제 명예를 실추시켜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이거 방송 내용이랑 입장 내용이 안 맞는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상인은 다시 한번 글을 올려서 그 글은 제 옆 가게 상인이 자신이 보기 딱하다면서 대신 올려준 건데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변명이 된 것 같다 라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지자체에서도 사과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 축제에서 이 바가지로 무리를 빚는 사람들 주로 이런 지역 축제만 찾아다니는 이동 상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동 상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영양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상인은 외부 상인이다. 그래서 우리 정통 영양시장에는 저런 상인들이 없다. 상인들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미루는 느낌이죠. 외부 상인이라 할지라도 영양군에서 관리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축제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은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양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의 문제인 양 이야기했는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축제를 개최할 때 이동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련할 것이다,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기상천외한 역주행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톨게이트 진입하는 차. 그런데
뭐 우와. 저거 뭐야? 저 속도를 줄이고 봤더니 세상에 저렇게 옆으로 휙 외발 전동 휠이 세상에 지나갑니다. 저기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자, 불박차 속도 조금만 빨랐다면 아이고 진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자, 이게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고요. 영상까지 지금 되어 있죠. 지난 3일 밤 9시 12분인데 저기가 남산 터널이에요. 3호 터널이고. 남산 3호 터널이요? 당연히 알다시피 저 일방 통행입니다. 저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가 기다려주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고가 나도 정말 조금 빨랐으면 블랙박스 차량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 일방 통행인데 역주행해서 요금소를 빠져나오니까 상당히 놀랐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고는 안 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고 나면 제가 이런 말 좀 드리기 뭐한데 차량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아유, 못 하거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하이패스 구간 통과해서 쭉 잘 달리는 차. 자, 그런데 앞차가 말이죠. 뭔가 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네요. 이거 뭐야 또 여기서 왜 나와 또? 아이고, 역주행 차 때문에 빵빵 경적 울려도 굳세게 그냥 역주행 쭉 해가는 저 차 좀 보세요. 자, 비도 오는데 역주행 진짜 큰 사고 날 뻔했어.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건인데 참 황당합니다. 그 앞차 이제 고속도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자, 1차선으로 차를 주행하는데 앞차도 주행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깜박을 켜면서 급정거하면서 2차선으로 피한 거예요. 봤더니 앞에서 모닝차가 역주행으로 오고 있더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목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그 클렉션을 3번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계속 눌러서 가지 마라고 하는데도 역주행해서 가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제지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부산 해운대 톨게이트 전에 송정 톨게이트가 있는데 저 차량이 아마 송정으로 나가려다가 깜빡하고 해운대로 나가니까 다시 유턴해가지고 송정 톨게이트로 가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역주행하게 된 거죠.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역주행하면 본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 주니까 절대로 역주행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손님 몰리자 슬쩍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을 저렇게 두리번 서성거리는 저 노인 주목해 주세요. 아유, 뭘 저렇게 봐. 자, 손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어요. 아, 내부를 살피는데 혹시 물건을 찾나요? 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보고 있는데, 자, 손님들이 저러니까 사장님 한눈 판 사이에 뭔가를 집어들었어. 화분입니다. 화분을 집어들더니 설마 그냥 손님들 저렇게 아이고 그냥 야, 이게 말이죠. 애초에 큰 가방을 들고 온 거 보니까 이게 뭔가 계획적인 것도 같고 사장님이 손님들 저렇게 우르르 왔을 때 응대하는 그 틈을 노려서 저걸 들고 갔습니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역 인근에 있는 가게 앞에 놓인 식물이 절취당한 그 화분이 절취당한 그런 사건인데 놀라운 게 노인이기도 하고요. 아주 대낮에 일어났고 문제는 사장님이 손님들하고 접대하는 그 사이에 눈치를 보다가 큰 가방에 화분을 슬쩍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절도죄라고 봐야 되는데 이 화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 이 어머니가 이게 잘 자라서 7개월 동안 죽지 않아 자라서 아주 아껴 놨다고 합니다. 근데 도둑을 맞아서 상심이 매우 크다라고 하고 검거돼요, 이것도. 검거되거든요. 저걸 왜 저를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그 아들의 그 엄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카페 내부입니다. 한 아이가 보시다시피 맨발로 저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심지어 아이 신발은 어떻게 놨냐? 바로 사람들이 앉는 의자 위에다 저렇게 가지런히 또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저 아이 엄마, 이런 의자 위에다 발을 저렇게 올려 그냥 보는 사람들 참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승현님, 네. 이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저러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카페를 찍은 손님에 대한 사진을 올린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목격을 하고 올린 분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저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가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아이를 전혀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의 신발, 아까 보셨죠?
사람이 앉는 이 의자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탁 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다. 그게 과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일까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많은 어머니들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일부 어머니 때문에 아이와 같이 함께 오는 어머니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자는 사람이 앉는 곳이지 다리가 뻗쳐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다리를 뻗치고 앉았다가 한번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갑론을박이 있었죠. 의자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뉴저지의 잠 못 이루는 밤. 원래는 시애틀인데. 자, 오늘은 미국 뉴저지 사시는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에 진짜 묻고 싶다 하시면서 전해주신 사연인데요. 자, 내용 들어보죠. 네, 쉴 새 없이 연락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가족분의 사연입니다. 현재 이 부부는 사연자 부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랑 시차가 12시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꼭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이때면 이 부부가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냥 전화도 아니고 영상 통화를 거신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잘 거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안 받으면 30번 정도 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내용이 있으면 남편한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며느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두고 자서 오히려 출근할 때까지도 곤란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시어머니께서는 거짓말까지 하십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고자질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부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내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는데 걸려온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은 어머니가 당신 예뻐해서 그런 거다. 이해해라.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거 정말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동시에 스트리밍 중인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미국 사는 며느리 얼마나 그냥 짠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 아들 제쳐놓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하겠어. 그거 진짜 당신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노인네가 시차 이런 거 깜빡할 수도 있는 거니 뭘 그런 걸로 그냥 여기다 사연을 올리고 그래, 동그라미. 이건 차마 우리 박 변호사님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은배 아빠, 너 제정신이니? 한국이랑 미국 낮밤이 거꾸로인 게 그게 깜빡할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은배 아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며느리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마누라 흉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X. 자,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후 1시면은 미국에는 오전 1시인 거죠. 예, 예. 한참 당금을 끄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당금을 깨우고 또 30번씩 뭐 이렇게 전화를 정상통화 한다는 거 또 그리고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 남편한테 이른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시자가 아닌데 절대로 며느리 부부들이 열심히 잘 살고 푹 자게 전화하시지 마시고 낮에 전화하시던가 아니면 문자 보내도 됩니다. 전화를 새벽에 하시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승희 의원님. 영상통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신혼이면 새벽 1시에 전화하는 거 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새벽 1시에 영상통화를 한다? 그럼 며느리의 그 자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벽 1시, 오후 1시 이게 12시간 시차가 만약에 서머타임 있으면 좀 달라질 건데 그냥 9시에 전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오후 1시에 그 지역의 새벽 1시 아마 워싱턴 DC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뉴저지라는. 예, 뉴저지. 뉴저지. 예. 똑같은 시차.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지간하면 제가 이 방송의 어떤 좀 그 재미를 위해서 학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한쪽 편을 얘기를 해주는데 소수 의견을 하는데 소수 하는 편인데 이거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반복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 거는데 요즘은 그 시차 같은 게 다 알기 때문에 그 전화기 영상 통화되는 전화기면 시차가 나옵니다. 진짜요? 영상 통화되는 전화기면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플을 깐다든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제가 과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토킹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한다? 30분씩 새벽 1시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중간에서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잠이 와요?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이거 네. 이거는 좀 여성분께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님의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저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안 돼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추측을 해보건데 뭔가 기강을 잡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좀 추측만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남편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 예뻐해서 그런 거지 이런 반응할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좀 많이 분노를 해주셨습니다. 크림치즈 곶감님, 뭐가 이뻐하는 거야? 괴롭힘이구만 하셨고요. 뜨개작업심님, 2번 예뻐하면 큰일 나겠네. SJ팡님, 친정어머니도 사위 좀 예뻐해주세요. 이쁨 받아봐야 정신 차릴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일주님, 차단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차단하는 거는 조금 아무튼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